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월요일이죠. 가정법률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조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변호사님 여리여리해 보이셔서 왠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실 것 엄청 많이 같은데. 타요. 아 그래요? 네. 역시 제 예상이 맞았군요. 네. 주말에 너무 추웠잖아요. 어떻게 꼼짝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추운데 네. 애들은 추운 줄을 몰라요. 아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저는 꽁꽁 싸매고 뭐 네. 같이 이동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 오늘도 너무 추웠잖아요. 오늘 지금 진짜 위아래 내복 다 그런데 구비하고. 내복이 정말 보온에 도움이 진짜 진짜 된대요.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옷 핏을 옷 이 스타일을 위해서 역시 멋쟁이. 내복 안 입는데 오늘 아침에 마침 저희 엄마가 내복이 너무 좋다. 꼭 입어라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입으셨던 거예요? 네, 저는 지금도 내복을 입지 않고 역시 있는데 최고십니다. 아, 저는 위아래로 다 착장하고 그래요? 만만의 준비를 하고 요즘 나왔습니다. 내복이 얇게 잘 나온다고 하니까 네. 저도 올해는 내복을 입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청취하시는 분들도 모두 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십시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형태가 많다 보니까 더욱 빈번해졌는데요.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층간소음 관련한 사건도 많이 다뤄보셨어요? 네, 그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보복행위가 이제 스토킹이 되는 스토킹 관련해서 처벌되는 사건 좀 네, 처리했었고요. 많죠. 층간소음을 이유한 손해배상 사건도 처리해봤었는데요. 저는 근데 음. 기본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배 청구를 이제 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이제 분들한테는 상담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민사소송을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정 금액도 적고요. 그 맞아요. 과정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입증하기 위한 그 증거를 찾기가 사실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사실은 조정이나 다른 절차를 권했었지 소송은 좀 실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스토킹까지 나아갔다고 하면 이거는 형사 절차를 그렇죠.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만 만약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한다고 하면 정말 인정되는 금액이 사실 너무 너무 작으니까요. 적거든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예. 일부러 반복적으로 층간소음을 내서 이웃에게 불안감을 줬다면 그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스토킹 처벌법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어, 사실 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복을 위해 윗집에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집 문 앞을 훼손하거나 원하지 않는 문자를 상대방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로 처벌한 예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위 사건은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또다시 일부러 층간소음을 발생한 것이 스토킹 행위가 된다. 네, 물론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어떤 지속적,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판시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보복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우퍼 스피커를 음, 설치하라는 등 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같이 이렇게 화가 나서 맞아요. 위로 감정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계속해서 서로서로 보복소음을 하게 되는 음, 악순환의 고리 또 갈등의 계속적인 어떤 연결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는 주의를 굉장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층간소음 피해자였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됐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사연을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사안은 이제 한 빌라에 입주한 A 씨가 주변 층간소음에 일단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음, 피해자였죠. 근데 음. 2021년 말부터 보복성 층간소음을 이제 스스로 내기 시작했어요. 이웃들이 잠든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로 노래를 크게 틀고 어. 새벽 4시 가까운 시간에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큰 소리를 냈고요. 이래서 다수의 이웃들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음.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한 것입니다. 다수의 이웃이 이사를 갈 네. 정도였다면 이 좀 소음을 심각하게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보복성으로 층간소음 내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될 수가 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의미 있는 부분인 것 네. 같아요. 사실 우리가 스토킹이란 단어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어떤 것이 스토킹일까 이거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스토킹 행위란 우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여러 행위 유형을 일단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또는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또는 주거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음. 멀리서 지켜보는 행위, 아니면 우편,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말, 부호,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음. 아니면 직접 또는 삼자를 통해서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그 집 부근 등의 물건을 두는 행위, 이런 음.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스토킹 행위라고 하고요. 네. 언제나 스토킹 행위가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음.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이죠. 음. 그런데 지금 층간소음만 문제가 아니라 벽간소음도 요즘에는 맞아요. 문제예요. 네네. 김근아 님께서 음, 층간소음은 8층에 살고 있는 경우에 음, 9층, 10층 소음도 같이 들립니다. 옆라인도 같이 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벽간소음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야말로 소음은 배수관, 천정, 음, 벽 이런 걸 다 타고 요즘에는 흐르는 것 같아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통을 헤아리기가 물론 힘들겠지만 근데 A씨는 층간소음 피해자이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좀 제대로 찾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이 참 아쉬운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이제 신고에 따라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네. 영장 들고 왔냐? 이렇게 그 출입을 거부했고요. 이웃들의 대화 시도도 거부했고 오히려 음. 이웃을 그러니까 스토킹하는 혐의로 또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갈등이 정말 네. 극에 달했던 상태인 것 같은데, 물론 이게 뭐 A씨처럼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 이게 다 무조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다. 이 얘기는 또 아니겠죠? 절대 아닙니다. 음. 앞서 스토킹 행위나 저희가 범죄에 대한 그런 용어 정리를 해드린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우선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것이 상대방을 괴롭힐 의도로 일부러 발생시킨 것이고요. 또 그 범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여야 되고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 그러면 이 진짜 층간소음 이거는 대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참 어려운데요. 우선 앞선 네. 사례에서는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그 피해 해결을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까지 인정된 경우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층간소음을 원만히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집에 찾아가 볼 수도 있고 또 집 앞에 메모를 남길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 실제 많이 보고 있어요. 이 네. 경우는 사실 억울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든 소통을 해야지만 해결을 할 수 있어서 접근을 한 건데 일단은 받는 입장에선 그것도 스토킹이다. 이렇게 네. 신고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직접 찾아가는 방법은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음. 그 방법보다는 우선 관리사무소, 즉 관리 주체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도 할 수 있어요. 법에 음. 근거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 관리 주체에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안 되면 국가소음 정보 시스템에 민원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제가 앞서 소송보다는 조정을 권한다고 했었는데요. 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음. 장기간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결국 배상받아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도 가능은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처법을 보면은 직접 대응하는 방법이 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공신력 있는 음, 기관이라든가 적어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관리 주체 네,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간접적인 네네. 방법으로 내가 지금 이런 피해를 받고 음, 있고 모를 수 있거든요. 음, 당신이 층간소음을 내고 있다. 그게 그쵸, 우리 집까지 들린다. 이거를 내는 당사자 모를 수 그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좀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들을 지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대응하면 이게 갈등이 네. 심화될 수도 있고 감정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주체를 거치라는 그런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 이게 소리가 아니 우리가 살면서 소리 안 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렇죠. 집에서 TV도 보고 맞아요. 뭐 드라이도 하고 음, 뭐 가끔 친구들 오면은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어떨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옆집에 뭐 음악 음, 듣는 소리, 친구랑 대화하는 소리 이런 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음. 어떤 걸 우리가 층간소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법에서 정하고는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우선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이제 구분되는데요. 직접 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고요. 공기 전달 소음은 예를 들어 TV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욕실이나 화장실 이용, 그다음에 뭐 다용도실에서 이제 급수나 배수로 인해 소음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층간 소음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뭐 단순히 소음의 종류뿐만 아니라 소리는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이 올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다고요? 네, 좀 강화가 됐는데요. 네. 직접 층간 소음에 대해서만 일단은 네.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직접 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 소음도를 이제 주간에 대해서 예전에 43데시벨이 이제 이르면은 층간 소음이라고 봤던 데 비했을 때 이제 39만 대도 이제 아, 층간 소음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네. 야간에는 38이었던 데 비해 34만 대도 이제 층간 소음이 인정됩니다. 데시벨로 네. 측정했을 때,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부분은 개정된 거는 아니고요. 이 직접 충격 층간 소음 기준만 강화된 점이긴 한데 그래도 사실 아까 기존에 비했을 때는 좀 더 낮은 데시벨만 있어도 층간 소음이 인정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9데시벨이 주간에 이 1분 등가소음이 이제 기준이고 네네. 야간에는 34데시벨이라고 했는데 네네. 그 데시벨로 얘기를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느 정도 그쵸. 소음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를 들면은 네. 이제 피아노 연주를 했다 그러면 44데시벨이 나와요. 이미 이거는 기준을 훌쩍 그쵸. 넘네요. 낮에 해도 또 네. 밤에 해도요. 그쵸. 그렇군요. 그리고 아이들 뛰는 소리 같은 경우는 40데시벨입니다. 평균적으로. 그쵸. 네. 청소기 소리는 35데시벨. 아, 청소기 소리 이거요. 청소기 소리 35데시벨이잖아요. 야간에 돌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음, 제가 사는 아파트 관리실에서도 야간에는 맞아요. 세탁기, 청소기 이런 거 좀 음, 자제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밤에 청소기를 안 돌렸어요. 음. 그런데 옆집 사는 분이 인터폰을 아, 누르더니 우는 거예요. 저희 집 청소기 음, 소리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막 네. 밖에서 막 말씀하시다가 자기가 막 북받쳐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여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덜 무서워서 문을 살짝 열고 울지 마시라. 그런데 정말 저희 집에서 청소기를 안 돌렸다. 음, 알고 봤더니 윗집 소음이 아, 내려왔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윗집이 아닌데도 그런 거죠. 정확하게 윗집인지 바로 윗집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저도 직접 얘기를 하기는 조금 그쵸, 예, 그쵸. 조금 그래가지고 좀 감정이 많이 지금 격앙된 상태신 것 아, 같아서 나중에 관리 아저씨한테 여쭤봤어요. 그거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윗집에서 청소기를 그러니까 음, 늦게 퇴근하시는 분이 10시가 넘어서 들어오셔가지고 11시, 12시까지 청소기를 매일 돌리셨대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청소기 소음이 설마 아랫집에 갈지는 몰랐던 거예요. 자기 옆집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쵸. 계속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적이 근데 있었는데 사실 이제 개정되기 전에라면 네. 이제 38데시벨이었으니까 야간에요. 네. 사실 청소기는 또 이 직접 충격 층간 소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어. 그렇지만 지금 이제 개정된 것에 의하면은 밤에 청소기를 돌리는 것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쵸. 사실 근데 이게 데시벨이라는 게 뭐 법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지 사람이 맞아요. 느끼기에 좀 서로서로 주의를 해 줘야 맞아요.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집 구조마다 같은 소음이라도 더 크게 들리는 똑같은 아파트라도 더 크게 들리는 아파트가 있고 그 같은 동 내에서도 라인 따라 또 다를 수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소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급배수, 그러니까 네. 급수나 배수가 이루어지면서 나는 소음이라든지 인테리어 공사 소음. 뭐 사실 이렇게 예를 들지만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는 또 주변 주민들의 또 동의도 받고 양해도 구하잖아요. 음. 그리고 반려동물이 짖는 소리는 일단 층간 소음이 아니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 그다음에 대화 소리, 싸움, 뭐 청소기 안마기 소음 이런 것은 층간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층간소음에 해당하진 않지만 반려동물 짖는 소리도 그렇고 사실 여기 예시로 들어준 소리들이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규정될지는 몰라도 이게 상당히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줄 수 그쵸. 있으니까. 갈등이 되는 요소를 좀 사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층간소음은 맞습니다. 아니지만 누군가한테 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상 층간소음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서로서로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많은 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각자의 또 생각을 나눠주고 계신데요. 천민지 님이 층간소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서로서로 조심하는 수밖에. 아파트 말고 주택은 이웃 간 소음도 있어요. 음. 아, 그럴 수 그러네요. 있겠네요. 주택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옆집에서 뭘 하는지도 다들 음. 들려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설거지하는 소리도 들릴 수 그러니까 있거든요.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그 벽을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공간을 통해서도 소리는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쵸. 주택이 이렇게 빌라나 요런 거 간격이 좀 좁게 있거나 창문이 마주 보고 있으면 여름에 창문 열고 있으면 다 들릴 수 있습니다. 이문아 님이요. 사람마다 어떤 소리를 더 민감하게 느끼기도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다. 그렇죠. 나는 드라이어 소리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래 음. 부르는 소리, TV 소리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그럴 수 분들도 있죠. 계실 수 있으니까요. 1792님이 층간소음 해결 방법 주택을 잘 짓는 방법밖에는 없다. 맞습니다. 주택을 잘 지었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진숙님은 맨 꼭대기층에 15년 살아서 층간소음 모르고 살았는데 방송 들으니 조심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 변호사께서는 또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1층에 살고 계신다고요. 네, 지금 1층에 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도 그 높은 층에 살았었는데,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지금도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아랫집 분들이 너무 양해해 주셨고, 물론 아, 저도 때때마다 인사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네. 그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애들이 이렇게 위축돼서 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물론 음. 저도 엄청 조심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1층으로 이사를 하긴 했지만, 지금도 이 방송 혹시 듣고 계신다면 어. 전하고 싶을 만큼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운 데는 그 아랫집 어른들의 또 그런 양해나 또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아, 이전에 살 때는 높은 층에 사셨는데 그 네. 아랫집에 계시던 어르신분들께서 네. 이해를 해 주셨나 보군요. 네. 좋은 이웃을 만나셨나요? 혹시 저희 오천만의 변호인 듣고 계신다면 조하영 변호사께서 너무 감사했다고 전해 달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서로서로 배려하는 게 결국에는 네. 층간소음의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슷한 사연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 변호사께서 좀 소개해 네, 그 주시겠어요? 노현정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네. 위층 4살 어린이가 뛰어다녀 미안하다고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볼 때마다 사과하시는데 괜찮으니 밤 10시 전까지는 실컷 뛰게 해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공동생활이니 서로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야죠. 감동이에요. 어. 이러셨었어요. 저희 아랫집 그랬군요. 어른들도요. 정말 따뜻합니다. 사실 네. 이게 당연하게 소음을 내는 그 순간 문제가 음, 되고 이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그쵸. 마음을 넓히면 어느 정도의 소음까지 정말 심각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어느 네. 정도의 생활 소음은 좀 서로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영역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저희가 소음을 내는 입장에서 일단 음. 아이들을 키우면 조심은 시켜야 됩니다. 진짜 그렇죠. 그렇죠. 조심시켜야 됩니다. 음. 박지숙님께서요. 두 분 목소리가 귀에 쏙쏙 박히네요. 뭔가 똑똑해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에는 배려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지내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까 조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이 아닌가 네, 싶은데요. 맞아요. 그쵸. 그분들, 그 어르신들만큼만 있는 이웃만 있다고 하면 참 세상이 그럼요. 아름다워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9493님이요. 음, 반려동물 소리는 층간소음이 아니다는 거 새롭게 알게 된 음, 내용입니다.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또는
한 번쯤 인사를 나눈 사이라고 하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좀 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반려동물 소리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 층간소음에 포함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거 앞으로 반려동물 소리가 층간소음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는 점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층간소음 분쟁 해결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도저히 이게 이해와 양보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고 하면 상담 기관을 좀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층간소음 분쟁이 있으면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기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그다음에 가장 손쉽게 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죠. 그쪽에 말씀드려서 일단은 중재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상담 신청을 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처분은 어떻게 받아요? 일단 그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층간소음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 사람을 그러니까 인근소란죄 혐의로 이제 고소하는데 이제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으로 이 부분이 의율되어 왔고요. 그러니까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고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불과하고 또 이조차도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마저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층간 소음에 대한 입증을 하려면 그 소음이 지속적으로 어느 데시벨 이상이 된다라는 것은 또 별도 기계를 가져와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거 소리 나는 거를 날 때마다 맞아요. 녹음하고 그 데시벨 측정해서 기록해 네. 놓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입증도 쉽지 않고 생소한다 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정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을 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층간소음을 가지고 법적인 대응을 해봤자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지 네.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다른 나라 예를 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층간소음은 나라에 따라서 규제와 대응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독일의 경우는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을 배출한 사람에게 최대 5천 유로, 그러니까 한화로는 약 67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와.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부분 좀 실효적으로 느껴지던데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뉴욕주의 경우 주법으로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지속적 소음을 낼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요. 이 음. 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소음을 내는 가해자에게 2회까지 경고하고요. 네. 만약 경고 누적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가해자를 강제 퇴거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또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가해자가 내야 할 벌금을 높여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일단 보복성 층간소음이 또 다시 나에게 돌아올까 봐 이렇게 그렇죠. 신고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해외 맞아요. 사례를 조금 참고를 할 만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층간소음이 일어나면은 피해자가 직접적인 어떤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층간소음 발생 행위에 대한 조치가 규정이 돼 있다 보니 조금 더 음,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국내 정서상 뭐 어떤 법적 수단이 있긴 하지만 그 제재를 통해서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는 거, 또 우리 이웃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진 않아도 그로 인한 어떤 갈등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정서가 사실은 국내에는 이제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신고까지 하는 것은 조금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군요. 층간소음 사건 접하다 보면 사실 어느 한쪽이라기보다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어떻게 보면 또 그쵸. 피해자가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아까 청취자분 의견 주신 것처럼 애초부터 좀 벽을 두껍게 짓거나 방음 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게 집을 잘 지었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그게 답일 것 같긴 해요. 이에 네. 대해서 관련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음. 지난해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차단 여부를 미리 검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렇군요. 층간소음 검사 결과가 기준 그러니까 49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의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음. 하지만 이것이 강제 처벌 기준이 없는 권고 조치에 그친 탓에 여전히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으로는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관련한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승인 자체가 안 나온다. 이 방안이 나왔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쵸.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1일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시공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 이런 음. 방안인데요. 이번 방안은 정부가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층간소음 보완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해당 아.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절차가 중단될 수밖에 없겠지요. 네.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과 불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아파트가 생겨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강경책을 도입한 것입니다. 아니 이걸 왜 진작 안 했나 모르겠어요. 또 이에 대해서 우려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주택법 개정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네.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이제 이에 대한 지금 우려는 집값 상승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아.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건설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공사비가 음.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과 함께 입주 지연 현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그럴 있는 수 것이죠.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 차음을 위해서는 높은 단가의 차음제를 사용해야 될 거고 또 시공 방법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음. 완전한 그 차음을 위해서는 또 좀 더 그 비용이 많이 드는 시공 방법이 필요한 것도 같고요. 음. 그래서 현재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 비용 자체, 건설 비용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그쵸. 문제지만 이걸로 인해서 입주가 중단이 됐을 때 그쵸. 이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계획 다 음. 해놓고 전세 계약도 다 그때까지 맞춰놓고 이런 분들이 막상 들어갈 집이 없어지는 그런 그쵸.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방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이게 조금 실현되기는 좀 네.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군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의 근데 샘플 조사 방식도 좀 문제 중에 하나로 꼽히지 않습니까? 네, 현행 기준은 그 이제 판단함에 있어서 전체 가구의 2%를 표본으로 검사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발표된 층간소음 해소 방안에서는 2%를 그 5%로 그 표본 비율을 늘린다라는 음. 이제 그 방안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소비자 단체들은 5% 갖고도 부족하다 이런 음. 입장입니다. 음. 아, 그렇군요. 아무리 층간소음 해소 방안이 만들어지고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그래도 저희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청취자분들은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경우보다 이제 어떤 제재보다도 조금 더 이제 따뜻한 어떤 소통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할 텐데요. 네. 이게 얼마 전에 그 윗집에 사는 아이가 이제 자신의 깁스로 인해서 소리를 내는 것 같아 죄송하다. 그렇게 네. 아랫집에 손편지를 전하니까 그 아랫집에 사시는 어르신이 이렇게 선물이랑 또 다른 편지를 이렇게 보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뉴스라고 공감했던 그런 음. 기사가 있었는데요. 저도 역시 그런 어떤 배려를 통해서 아이를 잘 기른 사람으로서 음. 많은 피해가 있긴 하지만 조금씩의 양보가 어떻게 보면 층간소음 해결에 가장 우선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청취자분들도 많이 조 변호사 의견에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2066님이 매일 고성방가 노래 이런 게 아니라면 생활소음은 좀 이해하려는 마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구나 저출산 국가에서 맞아요. 아이들 소음은 좀 여유롭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신순덕님은요. 늦은 밤에도 이른 아침에도 나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는 아랫집도 윗집도 아닌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음, 참는 수밖에 없다. 옆라인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힘드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해할 음, 수도 있거든요. 아, 윗집이 아닐 수도 있고 내 옆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괜한 오해로 분쟁이 음, 생기면 또 하나의 갈등이 될 수가 그쵸. 있으니까 참 이게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음, 신윤웅님께서 위층에 남자아이가 꽤나 뛰고 해서 아이 엄마가 미안해 해도 저희는 괜찮으니
건강하게 키우세요 했는데 그 아이가 벌써 어. 2학년이 되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하며 오 우리 장군님 멋있어요 하고 맞장구를 아. 쳐준다 해주셨어요. 아 신윤웅님 너무 멋진 할아버지십니다. 진짜. 할아버지 아니시고 그냥 아저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다 그렇게 네네. 어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장군님 멋있어요라고 해주신다고 하는데 신윤웅님이 더 멋지신 어른이신 것 같습니다. 짧게 층간소음 관련은 아닌데 지난 시간에 질문 주신 분 계셔서 시간상 답해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 간단하게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가건물이 있는데 동생하고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동생이 미국 국적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을 했는데요. 그 건물에서 약간 새가 나오는데 매번 세입자랑 계약할 때도 불편할 것 같아서 단독 등기할까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일단은 단독 등기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알아봐야 될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것들이 음,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이 확인 없이, 그러니까 일단 단독 등기를 해야지 세입자랑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은 한데요. 네. 지금 다른 상속자들하고 협의 없이 지금 어떻게 음. 보면 상속 재산을 옮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사실관계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다른 일단 상속인들하고는 좀 협의를 진행한 이후에 이 절차를 음.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상속재산 분할하는 데는 네네.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단독 등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상속인들의 의사를 분할 협의가 됐는지 확인을 네네. 해보셔야 될 것 일단은. 같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더 검토하실 내용이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층간소음 문제 짚어봤는데요. 조아영 변호사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